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급성백혈병 환자분들이 치료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감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왜 감염이 잘 생기는가? 우리 급성백혈병 환자분들이 처음에 진단됐을 때 되게 백혈구가 잘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백혈구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급성백혈병 편의 맨 첫 번째 보면은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가 떨어지고 특히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호중구가 떨어지게 되면서 몸 바깥에서 또는 몸 안에 있는 균들이 우리 몸을 침범을 했을 때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혈병 치료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항암제 성분을 쓰는데 이 항암제 성분들이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피부, 장, 입 이런 데 있는 상피세포를 공격하는데 특히 장에 있는 상피세포와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와 항문을 둘러싸고 있는 상피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이런 세포들이 파괴가 되면서 1차적인 방어막이 깨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이 식도부터 기관지까지 모든 장기가 깨끗하게 잘 이런 상피세포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막이 항암치료에 의해서 깨지니까 평상시에는 조화롭게 살고 있던 이런 균들이 이 방어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1차적인 침범이고요. 들어간 다음에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에 의해서 이게 제거가 돼야 되는데 백혈구가 모자르니까, 즉 호중구가 모자르니까 이 균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으면서 이게 바로 열을 만들고 염증을 만들고 감염을 만듭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은 급성백혈병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많게는 40에서 60%까지는 이제 발열을 경험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심한 감염, 즉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부르는 균이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쇼크 상태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제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급성백혈병의 감염 예방 치료의 목표는 이러한 폐혈증을 막고 쇼크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항암 치료 받고 회복될 때까지 약 4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은 헐었던 모든 장, 입안, 항문, 상피세포도 재생이 되고요. 백혈구도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균 감염이 됐었던 것도 이제 통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통제가 될 때까지는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균은 계속해서 이 뚫어진 장벽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백혈구는 모자르기 때문에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결국 항생제라는 약제를 써서 균이 더 이상 자라고 번지는 것을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항생제 역할이 50이라면은 이런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하는 백혈구와 장, 입안, 항문에 있는 모든 장벽들의 힘이 50인데 백혈병 환자는 이러한 나머지 50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써도 열이 잘 안 떨어지고 감염이 잘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째는 이제 약제를 사용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예방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약은 우리 몸 안에 정상적으로 있는 균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자라지 못하게 쓰는 약들인데 이 예방약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먹는 약도 있고 질환에 따라서 또는 병원의 방침에 따라서는 이제 주사약을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예방약 자체가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키운다 해서 안 쓰시는 병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설이 없기 때문에 각 병원의 방침을 따라서 의사 선생님의 지침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경험적 투여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성백혈병 치료를 받으시면서 4주 동안 계속 입원해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매일같이 피검사를 해서 면역 수치를 재고요. 또 하루에 몇 번씩 체온을 재서 체온이 올라가지 않는지, 즉 열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기준이 굉장히 다른데 38.3도를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고 38도를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게 2번 이상 연속으로 38도가 나와야 열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어떨 경우는 37.5도 정도만 돼도 이건 열이 나겠구나 싶어서 바로 약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담당 선생님의 노하우와 그 병원의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담당 선생님의 결정에 따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이 나나 안 나는 거를 반드시 잘 확인을 하시고, 열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담당 간호사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체온을 재달라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열이 38도 이상 나기 시작을 했는데 적절하게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보고에 따르면은 2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균혈증, 폐혈증에 의한 사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 열이 났을 때 응급실로 오게 되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혈구가 낮은 상태에 계시는 분들, 특히 급성백혈병으로 항암 치료하고 백혈구가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원을 해서 매일같이 체온을 재고, 열이 나면은 바로 피검사, 혈액 배양 검사를 해서 어떤 균이 돌아다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경험적 투여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경험적 투여를 하는 약제는 각 병원의 균의 사정, 그리고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의 노하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방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조절이 안 돼서 어디엔가 균이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켜 버렸어요. 폐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피부 감염을 일으키거나 이런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치료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대개 감염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치료약을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경험적 투여를 할 때도 감염내과 전문의가 같이 치료에 대해서 의논하고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혈구가 떨어진 게 하나의 원인이고, 백혈구를 빨리 올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백혈구를 올려주는 백혈구 촉진제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촉진제가 사실은 아주 큰 효과가 있는 약제는 아니지만 보고에 따르면은 백혈구가 떨어지는, 즉 호중구가 떨어지는 기간을 3일에서 4일 정도 단축시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촉진제를 사용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도 담당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다르시고요. 여러분의 몸 상태, 여러분의 치료 내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촉진제를 쓰는 여부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오늘 강조시키고 시킨 내용이 이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사실 이 개인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평소에 개인위생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원을 하셔서 쓰는 가글이 있습니다. 가글 종류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어떤 가글을 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가글을 정기적으로 하셔서 입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균의 증식을 막고 균을 깨끗하게 배설하는 과정이 이 구강위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위생관리입니다. 평소에 이제 항문이 잘 찢어지는 분들, 치질이 있는 분들, 또 입원한 기간 동안에 잘 움직이지 않아서 변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항문이 찢어지면서 그 찢어진 틈으로 해서 균이 들어가서 항문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가 있는 병원에서는 꼭 소독된 물로 비대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비대가 없는 병원에서는 좌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좌욕을 할 때는 포비돈이라고 해서 이 보라색 액체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깨끗한 물로 하루에 여러 번, 특히 변을 보시고 난 이후에 좌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이외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개인 위생 관리는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개 급성백혈병 환자가 감염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는 80%, 90% 가까운 정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담당 선생님의 결정에 따르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염은 백혈구가 떨어지고, 특히 호중구가 떨어지고 장이나 입안, 항문 같은 데에 상피세포가 헐어서 균이 잘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런 백혈구가 균을 제거하지 못하는 상태 때문에 생기고, 심한 경우는 폐혈증이나 쇼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예방약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열을 재서 열이 기준 체온 이상 이렇게 발열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를 빨리 신속하게 투여하는 게 중요하고요. 폐렴 같은 염증이 아주 현저하게 생겼을 때는 치료제를 써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가글을 하시고 개인위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투병하시는 저희 혈액질환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